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과의 불통은 물론이고 측근들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들을 통해서 대통령 의중을 간접 취재하는 관행이 강한 청와대다 보니 오보가 나올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이번 주 오보의 역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발 오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자협회보 장우성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있었던 청와대발 오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우선 소개해드릴 기사는 문화일보의 대통령 지하 벙커 기사입니다. 예. 이 기사는 지금 포털에서도 삭제되고 문화일보 홈페이지에서 삭제돼서 좀 보기가 어려운데요. 북한 미사일 위기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지난 4월 10일이었습니다. 예. 문화일보는 긴박한 박, 온종일 집무실 지하 벙커 오가며 북도발 체크라는 제목 기사를 당시 이면 톱으로 보도했었는데요. 기사를 좀 보면요. 박 대통령은 집무실과 국가위기관리상황실, 지하 벙커라고 그러죠, 이거는. 예. 여기를 오가면서 군 대비태세 등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데 힘을 집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청와대는 대통령은 지하 벙커에 간 일이 없다고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이 벙커까지 내려갔다면 괜히 국민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타냈고요. 앞으로 대통령이 벙커에 내려갔다면 언론에 꼭 알리겠다. 이런 약속까지 덧붙였었습니다. 예. 자, 이 오보의 역사에서 빠지지 않는 신문이 있죠. 조선일보는 어떤 오보가 있습니까? 예, 조선일보는 지난 9월 6일자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정주장 포스코 회장이 청와대에 사의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나온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보면요. 정 회장이 임기에 연하지 않겠다. 명예롭게 은퇴하는 길을 택하겠다며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조선은 청와대와 정부 일각을 근거로 해서 후임자는 포스코 외부 인사가 될 것이라고도 추측했는데요. 하지만 포스코 측은 정 회장의 사의 표명은 사실 무근이고 정 회장은 정상적으로 근무 중이라고 반박했었습니다. 네, 이게 9월 6일자 조선일보 보도였다고 그랬습니까? 네. 정 회장 지금도 회장인가요? 예. 정 회장은 이달에 제37대 세계 철강협회 회장으로 피선되기도 했고요. 여전히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남북 비밀회담과 관련된 오보들 사실 어느 정부 때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어떤 오보가 있었습니까? 네, 내일신문이 지난 8월 8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개성공단 정상을 위해서 회담을 갖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전격 수용한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 측근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측근이 베이징에서 비밀회동을 갖고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협의했다는 겁니다. 내일신문은 북한 측 인사는 국방위원회 정책국 소속 관계자라고 특정했고요. 예. 출처는 북한 사정에 밝은 한 인사라고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좀 당시에는 주목받았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결국 북한의 개성공단 회담 수락 배경에는 이런 물밑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 비공식 통로로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곧바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아주 강력한 어조로 부인을 했는데요.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아니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었습니다. 내일신문이 이 청와대의 해명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 것 같군요. 사실 저번에 북한 관련 오보 때 말씀드렸듯이 이런 보도들은 좀 진위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좀 청와대가 아주 적극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요. 언론계에서는 일단 좀 오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중국에는 정부 관계자 행세를 하면서 북측 접촉을 시도하는 또 이제 접촉을 주선하겠다는 좀 브로커들도 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착오가 있을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취재 당시에는 청와대 측에서 그렇게 완강하게 딱 부러지게 이렇게 부인하지 않았었다는 그런 뒷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청와대도 이후에는 더 이상 조치를 요구하지 않아서 지금은 그냥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오보다 아니다. 이건 좀 알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군요. 또 다른 오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MB 정부가 원전 비리를 적발하고도 은폐했었다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예. 지난 5월 31일 연합뉴스는 이명박 정부에서 원전 비리 적발하고도 공개 안 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예. 이명박 정부의 감사원과 한수원 그리고 민간 합동조사관이
조사단이 그 원전 부품 수백 개와 관련된 원전 부품 비리를 적발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이 기사는 그 YTN과 뉴스와이 같은 보도 전문 채널하고 그리고 환경닷컴 같은 일부 인터넷 언론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감사원이 해명절을 내서 뒷수습에 나왔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51건 이상 적발을 조치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청와대도 오보라고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과정을 보면 좀 미숙한 과정이 좀 있었는데요. 그 청와대 관계자들이 좀 오버를 해서 오보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청와대 홍보라인 관계자들은 출입 기자들이 모여 있는 청와대 춘추관이라고 있습니다. 춘추관에 와서 그 원전 비리 전면 재수사 방침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MB 정부가 비리를 적발하고도 덮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연합뉴스가 이걸 너무 좀 단정적으로 봐서 보도를 했고 뒤늦게 이제 정부가 나와서 수습을 했다는 그런 뒷이야기입니다. 네, 이 건은 이른바 당국자 발표를 재확인했으면은 좀 피할 수 있었던 오보 아니었나 싶네요. 네네. 여하튼간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발 오보가 이렇게 나오는 게 다른 정부에 비해서 많은 것인지 네. 또는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궁금해집니다. 아직 그 양적으로 비교하기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네. 아직 정부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청와대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부 청와대는 정말 취재가 어렵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석들이 일단 진보 보수 매체를 불문하고 기자들 만나는 것을 좀 꺼려한다고 하고요. 그 모든 것이 보안에 철저하게 붙여지니까 기자들은 사실 좀 암담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정책이 공개돼서 발표가 돼도 속 시원한 좀 설명을 들을 수 없다는 그런 하소연도 있고요. 그래서 차라리 오보를 내면 해명 차원에서라도 아주 자세한 브리핑을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윤창중 대변인이 있었던 그 초기에는 홍보라인이 흔들렸을 때는 좀 더 극심했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고요. 당시 윤창중 대변인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유일한 단독 특종 기자다. 뭐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는데요. 그만큼 기자들의 취재가 좀 어려웠었다는 것을 좀 반증하는 것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기자들이 정말 소설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자조도 나오고 있고요. 그 이정현 홍보수석 임명 뒤에는 좀 나아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청와대가 정보 공개나 언론과의 소통에 좀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좀 끊이지 않아서요. 앞으로 오보가 나올 가능성은 많아 보입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 통치 스타일 때문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일례로 박근혜 대통령 상대 오보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경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나라당 대표를 지내던 시절에 외국 순방 가서 기자들과 이렇게 저녁을 먹다가 한 기자가 어저께 잠을 잘 못 잤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잠을 못 자면 오보하게 되지 않느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언론에 좀 잘못 나가는 것 이런 것들 상당히 경계하다 보니까 참모들도 상당히 경계를 하게 되고요. 또 상당히 보안이라든가 그런 절차에 좀 집착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만의 책임이라기보다 그 참모진들이 뭐라고 할까요? 언론은 우리가 정확히 불러주는 것만 받았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또 본인이 어떤 뭐 책임질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 보이고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인상적인 것이 오보를 해야 그나마 해명을이라도 들을 수 있다. 이런 청와대 분위기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오보와 관련된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